언제 나라가 위태로울 때 관군이 나라를 지킨 적이 있던가? 의병이 지켰지. 예서른들이 자주 하던 말로 임진왜란 때 그러했고 구한말 때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례를 멀리서 찾을 일도 아닙니다. 지금 일본의 망동으로 전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는 독도의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6.25 직후 한국 정부의 행정력이 독도까지 미치지 못했을 때 다케시마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며 군함과 항공기까지 동원해 독도를 침공한 일본을 보잘것없던 무기들로 치열한 전투 끝에 물리친 이들도 다름 아닌 의병들이었습니다. 고 홍순칠 독도 의용수비대장은 생전에 이들 이름 없는 민간 의병들이 독도 지키기 투쟁 비사를 독도의 숨은 사연들이란 이름으로 한 잡지의 수기 형식으로 8년간 연재했고, 이 수기는 몇 해 전 이 땅이 네 땅인데 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바 있습니다. 홍 대장의 수기는 20대 중반의 울릉도 청년들 40여 명이 왜 물도 나오지 않고 연간 강우량이 1300mm에서 1400mm나 돼 1년의 반 정도는 햇빛도 볼 수 없고 망망대해라 습기도 많은 독도에서 자비를 털어 무기와 식량을 구입해 장장 3년 8개월 동안 전함과 항공기로 중무장한 일본과 목숨을 건 치열한 전쟁을 치렀는가를 감동적으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의 뒤에 1883년 독도로 이주한 홍 대장의 조부 홍재현 옹의 치열한 민족 정신이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를 수경케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임난 때 한산 대첩 등 충무공의 대승을 3대 대첩이라 부르며 해마다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홍순칠 대장 등 민간 의병들이 절의 고도에서 외로이 일본 군함들과 항공기의 독도 침공을 치열한 전투 끝에 물리친 1954년 11월 21일에 독도 대첩에 대해선 그 실체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1883년 음력 4월 초 8일 강원도 강릉에서 울릉도로 낙향한 홍재현 씨가 4일간 백길로 해서 지금의 울릉군 북면 현표동에 당도했을 때 그때 울릉도 주민이라고는 고작 2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홍 씨가 하루는 높은 산에 오르게 되었는데 먼 동쪽 바다에서 또 하나의 섬을 발견하였습니다. 일찍이 읽은 바 있는 세종실록 및 동국여 지승남 등 곳에서 밝힌 우산도 지금의 독도임을 짐작해 되었고, 1897년 6월에 홍 씨는 독도 길에 올라 울릉도에서 향나무 한 그루를 가져가서 지금의 독도 동도에 심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울릉도에 돌아올 때는 바다사자 3마리를 잡아와서 울릉도 주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었습니다. 직과 소라나 생복만으로 연명하던 주민들에게 지방지를 공급하게 된 것을 퍽 기뻐하시며 이후로는 지방지를 독도에서 얻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1898년 독도에 바다사자를 잡으러 가셨는데 의외로 그곳에서 일본인 무라카미란 사람 일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화해본즉 그들은 생업으로 바다사자를 잡아 파는 동물상이라 했습니다. 그때 홍 씨는 이 섬은 자고로 우리나라 땅인지라 앞으로는 2번 다시 이 섬에 오지 말 것을 얘기하였습니다. 홍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일본인이 타고 온 배에 동승, 일본으로 같이 갔습니다. 일본에 가신 홍 씨는 그곳 관원의 울릉도와 일본 사이에 위치한 우산도 지금의 독도는 한국의 땅인지라 앞으로 일본인의 출하를 금지할 것을 당부하고 일본인이 내주는 배로 울릉도로 돌아오셨다고 어린 홍순칠 대장에게 무용담처럼 여러 번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홍 씨는 평생을 두고 돌섬은 우리 땅이며 울릉도의 속도인지라 울릉도 사람이 잘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해방 후인 1948년 6월 30일 울릉도 어민들이 독도에 출하하였다가 폭격 연습 중이던 미 공군의 오폭으로 30여 명이 폭탄에 맞아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경북도지사가 1951년 독도에 위령비를 세울 때 할아버지께서 노구의 몸으로 독도에 같이 가셔서 조사를 낭독하셨습니다. 천지신명이여, 이 섬은 하늘이 주신 우리의 땅이며 예나 지금이나 우리 동포의 생활의 터전이기에 우리 동포가 아끼고 또 지켜나갑니다. 오늘도 30여 명의 우리 동포는 돌섬의 수호신으로 이 섬을 지키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던 그 애절한 목소리에 조사 끝 대목을 나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독도에 다녀오셔서 순칠아, 멋을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반문하는 저에게 멋이란 외관인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참 멋이란 인간 내재의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진의 사고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 싸워 독도를 되찾아라. 6.25가 터졌을 때 내가 소속된 기갑연대는 청진까지 진격했다가 나는 원산 부근에서 심한 부상을 입고 후송돼 육군병원 생활을 하다가 1952년 7월 명예제대를 하고 지팡이를 짚고 고향인 울릉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무척 반가이 맞아주시면서도 너 영영 병신이 되는 것은 아니냐고 무척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지팡이를 짚고 경찰서장을 찾아갔다가 뜻밖의 사태를 목격하였습니다. 경찰서 마당 한쪽에 시마리현 오키군 다케시마란 표목이 놓여 있는데 그 크기가 4.5각이고 길이는 6척이나 됐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아찔함을 느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에게서 얘기로만 수없이 들었던 독도 사태가 실제로 발생하였구나. 서장님, 저 마당의 팻말이 뭡니까라고 물었더니 서장의 설명은 독도에서 출한 울릉도 어민들에 의해 독도 현지에서 일본이 자국 영토 표기를 한 것이 발견돼 경찰서장이 대응 조치로 한국 울릉군 독도란 팻말을 꼽았는데 그 후로도 이 같은 팻말 바꿔치기가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미역다는 우리 어부들까지 일본의 위협을 받고 있어 여간 걱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괘씸한 일본 놈들의 소행에 나는 분노가 끓어오름을 느꼈습니다. 6.25 소용돌이 속에서 나라의 행정권이 독도에 미치지 못한 틈을 타서 또다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폭력으로 선량한 어민들을 위협하는 파렴치한 일본 당국의 처사를 어찌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경찰서에 다녀온 나는 할아버지께 그간의 오고 간 얘기이며 미역다러 간 우리 어민들이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PS함의 위협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울릉도로 쫓겨 돌아온 사실 등을 소상히 전해드렸더니 할아버지는 분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울릉도를 개척할 당시 어려움도 많았고 일본 사람과는 죽고 죽이는 싸움도 많이 했는데 이제 우리가 무엇이 두려울 게 있느냐? 나는 늙어서 독도에 갈 수 없다지만 너희들은 군에서 전투하는 것도 배웠고 또 젊은 사람들 아니냐? 독도는 울릉도 도민들이 문전옥답과 같이 애지중지하는 우리의 생활터전이니 기어이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싸워 독도를 되찾아야 한다. 할아버지의 이 말씀 한마디가 독도 의용수비대가 출범하는 계기가 되었고 무장 후 독도에 입도를 하는 계기로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 말씀 후 울릉도 출신 향군 40여 명을 규합하여 독도 의용수비대 조직의 필요성과 향후 독도에서 생활할 계획을 의논하고 서서히 독도 진주를 앞두고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독도 의용수비대가 조직되어 현지에 진주하기 전인 1952년 가을 나는 무기 등 장비를 구하기 위해 부산으로 나갔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군자금으로 300만 원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부산으로 팔기 위해 갖고 갔던 오징어를 판 대금과 마을 사람들의 오징어 판매 수수료를 합하니 약 500만 원의 큰 돈이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200만 원을 무기 구입 공작금으로 쓰고 나머지 돈은 쌀과 개인 장비, 심지어 누룩까지 부산에서 구입했습니다. 전우였던 변사갑 중위의 주선과 양공주들의 비상한 솜씨로 기관총을 위시하여 탄알과 M1 소총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부산 양키시장에서는 권총과 소총을 사고 팔기가 용이한 때였습니다. 독도 의용수비대는 현지에 주둔할 전투대 2조, 각 조의 인원은 15명씩이었으며 이 밖에 울릉도 보급 연락소에 3명과 예비대 5명, 보급선 선원 5명 등으로 모두 합쳐 45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군 출신이 아닌 사람은 보급선의 선원과 연락소에 3명뿐이었고 나머지는 6.25 때 각 전선에서 싸운 용사들이었습니다. 처음 독도에 진주할 무렵의 장비는 경기관총 2정, M2 3정, M1 10정, 권총 2정, 수류탄 50발, 그 이외에 독도에서 생활할 장비와 현지에서 쓸 0.5톤 보트 한 척 등이었습니다. 또 울릉도와 독도 간의 통신 연락을 위해 집에서 잘 기른 벨기에산 전서구 3마리를 사용하였습니다. 1953년 4월 20일 우리는 언제 돌아올지 기약 없는 장도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탄 배는 만든 지 10년이 넘는 낡고 보잘것없는 5톤 미만의 오징어잡이 어선이었으나 우리에게는 전함이요 유일한 보급선이었습니다. 이날 우리는 3시간 항해 끝에 독도에 상륙했습니다. 독도에 첫 상륙한 지 3개월 만인 1953년 7월 23일 1차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의용수비대가 독도에 상륙해 막사로 진지를 구축한 지 석 달이 지난 1953년 7월 23일 새벽 5시 0분 정확히 2시간씩 교대하며 근무를 서던 중 전망보초 김은호로부터 일본 군함이다 라는 보고가 들어왔다. 우리 수비대의 막사에서 전방 200m 위치에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PS 구함이 진격해왔습니다. 우리 수비대원들의 동작은 기민했습니다. 조상달, 이상국, 화영무는 전마선에 기관총을 설치하고 나와 함께 한 조가 되고 나머지 대원들은 서기종의 지휘로 다른 한 조로 양분해서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신호탄과 함께 엄호 사격을 바란다고 부탁하고 우리 결사대는 보트를 타고 PS 구함과의 거리 20m까지 돌진했습니다. 탕, 탕, 뚜루룩, 탕탕, 탕탕 연발하는 총성 속의 각자가 지닌 소총과 보트에 설치된 경기관총에서 200여 발의 실탄이 PS 구함을 향해 집중적으로 퍼부어졌습니다. 그러나 함정 철판의 두께가 너무 두터워 구멍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닥친 총격과 육지에서 쏘아대는 지원 사격에 당황한 일본 함정은 가제바위 옆을 우회해 멀리 동쪽을 향해 도망갔습니다. 막사 쪽으로 보트를 돌려 돌아오면서 바다사자 한 마리를 잡아 막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부대본부에 남아 지원 사격을 했던 대원들이 일제히 찰싹거리는 물 곁으로 뛰어들어와 하는 함성과 함께 특공대원들을 맞아주었습니다. 동해의 절의 고도인 이 독도에서 나라 사랑하는 대원들의 갸륵한 마음들이 서로 부둥켜
내가 나를 안아주는 전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바다사자의 즉석 불고기에 한 잔씩의 술이 돌자 좌중을 향해 한마디 말을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전투는 순간적으로 맞게 된 것이었지만 용맹한 동지들의 조국애로서 일본 함정은 물러갔소. 이는 우리 독도 수비대의 승리일 뿐 아니라 길이 역사에 남을 쾌거요. 다만 중화기가 없는 탓으로 PS 구정을 바닷속 깊이 격침시키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그러므로 어떻게든 중화기를 구해볼 작정이요 하고 말하니 좌중에서 박수와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없는 동안 독도 수비를 더욱 철통같이 해줄 것을 당부하고 다음날로 독도 근해에 추로 중인 강원도배의 편승해 묵호에 당도했습니다. 이튿날 대구에 도착 즉시 경북병사구 사령부에서 모과장과 얘기가 되어 정력에 좋다는 바다사자를 잡아준다는 미끼로 M1 이정을 쉽게 손에 넣었습니다. 또한 경북경찰국에서는 노획한 소련제 직사포 한문과 조준대가 없는 박격포 한문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실탄이 없으니 어찌하랴. 다시 경부선을 타고 부산으로 달렸습니다. 손가방에 든 군자금이라야 현금 200만원과 바다사자의 순놈 생식기 1개가 고작이었습니다. 또다시 양공주 등의 도움으로 포탄과 무기들을 구입해 독도로 금이 환영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해인 1954년 8월 23일 우리는 이 무기를 바탕으로 독도에 접근하려는 일본 해안보안청 소속 순시선을 총격전 끝에 또 퇴치할 수 있었습니다. 1954년 11월 21일 일본 함정 3척과 군함기를 물리친 독도 대첩이 치러졌습니다. 1954년 11월 21일 이날 역시 일찍 일어나는 버릇 때문인지 여느 때와 같이 일어나자마자 밖으로 나가 섬 주위를 한 바퀴 돌았는데 전방 1km 해상에서 일본 함정이 독도를 향해 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본능적으로 좌우를 돌아보니 오른쪽 왼쪽에도 일본 함정이 보였습니다. 하늘에는 일본군 비행기도 보였습니다. 이것들이 완전히 포위 상태에서 독도를 공격하는구나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막사 안에 뛰어들어 비상을 외치고 쌍안경을 들어 확인하니 1000톤급의 일본 함정 PS9, 10, 16함이었습니다. 평상시 훈련한 대로 우리 대원들은 기민한 동작으로 전투태세를 갖추어 명령만 기다렸습니다. 일본 함정이 500m까지 접근했을 때 권총으로 신호한다. 박격포는 먼저 PS9함을 때리고 중화기는 박격포 뒤에 쏘되 지휘탑을 파괴하고 다음 좌우 쪽 10, 16함을 같은 요령으로 공격한다고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우리 독도 수비대가 독도에 진주한 이래 몇 차례 일본 함정의 침입이 있었으나 이번처럼 많은 함정이 동원되기는 처음이라 우리로서는 단단한 각오가 있어야 했습니다. 서서히 다가오는 일본 함정. 긴장된 얼굴의 대원들. 누구 하나 말없이 응시하는 그들의 눈빛. 임란 때 이순신 장군은 열세의 장비로 일본을 대적하여 싸우지 않았는가? 지금의 우리는 이만한 장비로 유리한 위치인 육지에서 일본 함정을 맞이하고 있다. 이번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다시는 일본 함정이 독도를 침입 못하게 해야지. 나 역시 어금니를 굳게 악물었습니다. 일본 함정은 700m에서 600m로 다가오고 마침내 M소총 사정거리에도 들어왔다. 탕! 한 발의 권총 신호와 함께 일제히 독도가 떠나갈 듯 총성이 울려 퍼지고 6.25 때 명사수인 특무상사 출신 서기종이 쏜 박격포 제1탄이 PS9함에 명중되어 선수에서 몇 사람이 나가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 함정은 불의의 총격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면서 PS16함에 구조 요청을 했고 PS9함에 접근한 16함은 예인 시도를 하려고 로프가 9함에 건너가고 중화기의 치명상을 입은 PS10함은 먹구름 같은 연기를 뿜어내면서 동쪽으로 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치명상을 입은 일본 함정은 동쪽으로 사라져가는데 비행기만은 계속 독도를 선회하면서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한눈도 비행기를 놓치지 않고 대공전 자세에서 완벽을 기하자 사태를 불리하다고 판단한 비행기도 동쪽 하늘을 향해 사라져갔습니다. 일제히 일어선 대원들은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서로 부둥켜 안고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NHK 방송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오 뉴스에 그들의 소위 다케시마에서 한국 경비대가 발포를 해서 일본 해안보안청 함정들이 피해를 입고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한국 정부에 항의각서를 제출하고 당시 독도 우표가 첨부된 우편물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반송시켰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한국, 일본 정부 간의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1956년 12월 30일 우리는 독도 상륙 3년 8개월 만에 무기와 임무를 국립경찰에 인계하고 울릉도로 돌아왔습니다. 독도 수비대는 1953년 4월 20일 울릉도 주민 홍순치를 중심으로 창설되었습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독도 외곽에서 어업활동과 해군 작전을 시도하자 이를 찾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참여로 독도 수비가 결집되었습니다. 홍순칠 대장을 포함한 독도 수비 초기에는
소규모로 조직되었으나 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을 수용하는 무기와 장비를 갖춘 일본의 침탈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이렇듯 홍순칠 독도수비대장은 군인이자 의사로 대한민국의 독도 실효적 지배 역사에 중요한 인물입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경력이 있는 군인 출신으로 1953년에 독도의용수비대를 조직하여 독도를 수호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독도의용수비대는 일본의 독도 침범에 대응하여 자발적으로 결성된 민간 조직으로 홍순칠은 이 단체의 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독도에 침입하는 일본 어선과 순시선 등을 물리치며 독도를 지켜냈으며 1954년에는 독도에 대한민국 최초의 등대를 설치하여 독도의 주권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의 업적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독도 수호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노력과 희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2005년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이 제정되면서 홍순칠 대장을 포함한 의용대원 모두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으며 1996년엔 보국 훈장 3일장을 주서받았습니다. 우리는 홍순칠 독도수비대장에 대해서만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독도대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독도수비대는 독도에 침입하는 일본 어선과 순시선 등을 물리치며 독도의 주권을 수호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국민들의 자부심과 애국심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활동은 자위권 발동의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자위권은 외국으로부터의 위법한 침해에 대해서 자국을 방위하기 위한 권리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경우 그것에 반격하기 위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민의 독도업에 대한 일본의 방해는 영토 침탈 행위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독도수비대가 자위권을 발동하여 독도를 지킨 것은 정당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결성된 조직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보와 영토 보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독도수비대의 활동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에 맞서 독도를 지켜내는 모습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 보존 의지를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